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때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소년 재판, 강제추행은 불처분, 통신매체 이용을 음란은 1, 2호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 이거 뭐 각색한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고등학생 A군은 같은 학원을 다니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B양이 받아주는 것 같자 B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인 사진과 함께 좀 심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A군은 B양과 심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B양은 A군에 대해서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이 죄명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신매체 이용음란, 강제추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로 신고를 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나머지 불기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A군은 B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B양에게 성적인 사진과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 이렇게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강제추행은 불처분이 나왔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1, 2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A군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A군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여러 번 이루어질 때 다 참석해서 A군과 함께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진술 방향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제가 옆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 B양은 수업 시간에 A군이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그다음에 선생님의 진술, 그다음에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시 코로나로 인해 이게 좀 시간이 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떨어져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학생, 선생님은 A군이 B양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B양은 A군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B양은 사건이 있은 뒤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A군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B양은 처음에는 A군이 B양의 등을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됐습니다. 지금 여기 간략하게 나오지 않은 진술을 여러 번 번복됐고 그 다음에 고소를 한 시점도 A군과 다툰 이후에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여기 보시면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한 한편 재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다음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혐의 인정하니까 반성문, 정식과 진로 내역서, 학교생활 기록부,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B양에게 성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식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A군은 이 사건 이전까지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군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성 관련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B양이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군에게 1, 2호와 같은 가벼운 보호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한 한편 재판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판사님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거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불처분해달라는 취지로 좀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군에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불처분, 통신매체행 이용음란에 대해서는 1,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이게 보호자 감호위탁이 1호고 그 다음에 수강명령이 2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중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처분이라고 하죠.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 비행사실 중 통신매체 이용음란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1, 2호 내린다. 그 다음에 별지의 비행사실 중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보호처분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결론은 이제 불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할 때가 뭐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뭐 이런 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게 성범죄 즉 이제 뭐 강제추행이나 뭐 그런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다양한 뭐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특히 성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때는 두 가지 요건 확인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의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요거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학교 폭력으로 성범죄가 된 경우에는 이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이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현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